독일 정부가 약 60년 동안 독일군의 제식 소총이었던 헤클러앤코흐사의 G36을 헤넬사의 MK556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헤넬사의 MK556은 아랍에미레이트 카라칼사의 카라칼 816의 독일 생산 버전으로 1840년 설립돼 세계 최초로 돌격소총 슈트룸게베어 44를 생산했으며 카라카에 인수된 바 있는 헤넬이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서 아랍에미레이트 카라칼사의 독일 진출 교두보가 된 모양새입니다. 독일 정부는 의회에 동의가 내려지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6년 내 12만 정을 독일군에 도입할 예정이라 하는데요. 여기서 눈여볼 만한 점은 이 MK556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카라칼사와 한국의 다산기공이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애플이 아이폰을 개발하고 생산은 폭스콘에 위탁하는 것처럼 카라칼 또한 다산기공에 생산을 위탁하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1993년 총포 부품 제조업 허가를 얻은 이래로 M1911, AK47, AR15의 부품과 호주군의 AUG 개량형 F90을 생산한 바 있는 다산기공과 2007년 설립돼 짧은 역사를 가졌으나 중동 군수산업의 신흥 강자로 등장한 카라칼이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것이죠. 우리 네티즌들은 헤클러앤코흐가 가격에서 배짱을 부렸다는 소리가 있어요. 군수산업은 국가정책으로 밀어줘야 해. 어쩌 독일에 수출하다니 화이팅이라며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다산기공은 입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 실적이 없다는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대전 때부터 수십 년간 군납을 도맡아오던 기업들에 비해 짧은 역사에 제품 신뢰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대부분 전통적인 군납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다산기공 또한 국군의 K2를 납품하는 S&T 모티브가 있기 때문에 주로 해외 시장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카라칼과의 관계도 카라칼이 미국 민수용 경찰용으로 만들었다가 제작기술 부족으로 판매가 부진했던 9mm 권총을 위탁 생산 무게 문제까지 해결해주면서 관계가 돈독해져 2016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방문한 카라칼사의 하마드 CEO는 다산기공과 일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에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지노 카라칼 아시아 본부장도 다산기공의 총열 제작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품질 유지와 단가 또한 알맞아 독일 사업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총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총열은 오랜 기간 혹독한 환경에서 열 변형이 없어야 하는데 카라칼 816에도 들어가는 다산기공의 총열은 이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독일군 제식 소총 입찰 경쟁에서도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헤클러앤코흐의 G36이 탄창, 조준경, 개머리판의 결함과 함께 아프간 파병 등 대테러전에서 장시간 사격할 경우 바디 폴리머가 열 변형되는 문제를 일으킨 게 독일 정부가 교체를 결심한 주요 원인인데 다산기공제 부품을 사용한 카라칼 816의 독일 버전 MK556이 바로 이러한 내구성에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부 납품의 중요한 요소인 납품가 또한 빠뜨릴 수 없을 겁니다. 헤클러앤코흐가 입찰 전에 내놓은 건 꽤 비싼 것으로 알려진 HK416과 HK433인데 반해 헤넬 MK556은 독일군의 요구에 더 부합하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것으로 평가된 겁니다. MK556이 단가가 낮은 것에는 다산기공의 부품가 책정이 주요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200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1911 계열 권총 붐도 다산기공의 비교적 싸고 준수한 품질의 부품 수급 덕분이었다고 하죠. 60만 국군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선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에 적당한 가격의 총기를 요구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토양이 국내 기업들의 체질도 만들어 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2와 일본의 89식을 비교해보면 이런 점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거의 동시기에 개발되어 똑같이 5.56mm 나토탄을 쓰고 비슷한 성능의 생김새도 유사하지만 K2 C1의 경우 110만원대인데 반해 89식은 무려 400만원으로 몇 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선 자위대 비리 문제도 언급되고 있는데 89식이 엄청난 성능의 고성능도 아니고 미국, 중동 등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K2가 단순히 원가 절감에 신경 쓴 저성능이라기보다는 양국 간 군수기업에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이런 특성은 올해 핀란드 예비군 납품건에서도 판명된 바 있습니다. 핀란드는 예비군용 소총으로 다산기공산 AK 계열 MPK가 낙점된 건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오직 다산기공 단 한 업체만 입찰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핀란드가 내놓은 조건을 만족하는 게 다산기공뿐이었다는 의견이 돌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입찰하기에는 가격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핀란드는 지금까지 중국제나 독일제 AK를 조달해왔으나 이번 일로 처음 한국제 총기를 들이게 됐습니다. 해당 소식에 핀란드 네티즌들은 다산이 AKM을 만드는지 몰랐어 어떻게 0점을 잡을지 봐야겠다. 한국의 동타입 뒷가늠자는 0점을 잘 잡고 잘 작동하지. 론 울프가 49경에서 9mm로 전환하는 글록 총열을 수입했을 때 처음 다산을 알았어. 3.7kg 7.65 AK? 좋네. 군에서 사용하는 진짜 반자동 소총이네 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독일군의 차기 제식 소총 입찰에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헤클라운트 코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 군 조달기관인 연방장비정보기술청에 이의서를 제출해 헨넬사가 6년 내 12만 정과 기타 부속품을 납품할 생산 능력이 의심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헤클라운트 코어는 전통적으로 서독군 독일군의 제식 소총을 납품해온 실적과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전 이후 사냥용 엽총 생산에 그치고 임직원 200명 안팎인 헨넬사에 군 납품을 빼앗겼으니 난리가 난 것이죠. 이번 독일군의 차기 소총 선정권과 비슷하게 한국과 독일에서 기존 군납업체와 경쟁하여 신흥 업체들이 영역을 넓히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6년부터 한국군의 소총을 납품해오던 S&T 모티브의 독점 체제를 깨고 산업부가 다산기공도 참여시켜 경쟁 체제로 가기로 한 겁니다. 얼마 전엔 특수전용 K1A 교체 사업에 다산기공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다산기공의 신형 기관 단총 DSAR-15PC를 우선적으로 1만 6천 정 도입하고 해병대, 공군 특수부대, 육군 특공 여단 등으로 확대 보급 예정인데요. K2 소총도 교체 시기가 이름에 따라 차기 우리군 개인화기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업체의 경쟁이 거듭되는 기술 개발로 이어져 우리군의 전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